안녕하세요. 네. 우리 같이 인사드려야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경호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농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한경호 목사님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년 하셨다고 하셨죠? 30? 예, 농촌교회 목회를 33년 33년. 했습니다. 예수님 생애와 똑같은 33년의 농촌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냥 농촌 교회만 지키는 일이 아니고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농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또 농촌과 목회 이런 걸 편집하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또 활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나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경호 목사님. 예.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33년간의 농촌 목회를 마치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 들어가서 원주의 남쪽에 있는 귀래라는 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고요. 이제 왜 수염을 길렀나 하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은퇴한 마당이니까, 그래서 좀 또 자유로워지고, 또 자유롭고 싶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그냥 자랐습니다. 잘 어울리셔요. 예, 좀 어색하게 아마, 느끼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덩달아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저는 한 2주간 지금 기도 주간이어서 이 기도 주간 때는 또 수염을 안 깎는 또 개인적인 원칙이 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삼손의 후예들이라 또 깎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우리 목사님 원주에서 협동조합 거의 대부의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농촌과 목회 편집해서 지금 몇 회까지 가셨었죠? 이제 오늘 지금 마침 오늘 그 겨울호가 이제 납품이 되는데요. 네. 오늘 겨울호가 납품되면 92호가 되겠습니다. 개간지죠? 네, 이게? 개간지로 92년이니까 23년, 1년에 4번 나오니까요. 네. 23년 된 셈이죠. 네. 네. 그러셨군요. 은퇴하신 지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1년 좀 지났습니다. 작년 9월에 했으니까 네네. 1년 좀 더 됐죠. 네. 그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좀 그 교회가 좀 크고 여유가 있으면 은퇴 자금도 더 넉넉히 챙겨주기도 하고 뭐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떠셔요? 그건 도시교회의 경우이고, 도시교회도 좀 이제 교세가 있는 교회의 경우이겠죠. 농촌교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약 80%, 농촌교회의 80%가 미자립이고, 자립이라고 해도 겨우 자립이지, 교세가 그만큼 할 만한 교세를 가진 농촌교회는 아마 극소수에 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촌교회는 그저 은퇴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연금 인생이죠. 뭐 연금도 좀 받고, 그다음에 제가 좀 과거에 20여 년 전에 이미 농촌에 들어가서 좀 살던 집이 있습니다. 농토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농사도 좀 있고 밭농사도 있고. 네. 그래서 자급자족을 좀 원칙으로 삼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집을 한번 2번 방문했었는데 참 이쁘게도 지으셨고요. 네. 또 지금 이게 직접 농사 일을 하시면서 자급자족 하신다는데 뭐 힘에 부치거나 어렵진 않으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저 나이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70인데 참 아무래도 육신적으로는 좀 이제 힘이 조금 들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은퇴하고 들어와서 올해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앞으로 계속 못 지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이 들지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보니까 또 돼요. 그러니까 지니까 훨씬 건강에도 좋고, 네. 네, 이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하니까 굉장히 몸에도 육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아주 대규모로 하면 몰라도 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네. 건강에도 좋고 또 자급자족에도 좋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뭐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그렇군요. 참 아름다운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 목회 하신 지 한 33년 되셨는데 특별히 농촌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거나 또 그런 배경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이제 학부를 농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했고요. 그래서 농과 이제 인연을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맺었는데 이후에 저의 삶이 이 농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농에 대해서 좀 뜻을 갖고 농대를 간 것인데, 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가족이어서 남쪽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직접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그래서 농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입학하고 나서 농어촌 선교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신학교에 가서 이제 농과 인연을 다시 맺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대원을 마치면서 이제 농촌교회로 시무지로 삼고 가게 된 것이죠. 아, 그러셨군요. 네. 보통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부임한 곳의 형편에 따라 목회를 하기 마련인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미리 준비된 그런 목회를 하시게 되었군요. 뭐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현장이 없는 준비였죠. 그러니까 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목적 의식을 갖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까 우리 그 표지 그림을 보니까 네. 목사님 그 사진과 지금 얼굴이 사뭇 다른데 그렇죠. 혹시 우리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이게 다른 분이 아닌가 싶을 것 같아서 언제 때쯤 사진이죠? 이게? 글쎄, 저도 좀 기억에 별로 없는데요. 네.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기억이 없으실 지금보다 정도로. 많이 젊은 모습인 것을 보니까 그래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사진을. 네네. 네. 그 농촌 목회 하실 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셨을 텐데 첫 번째 가셨었을 때 그 교회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에 제가 간 교회가 이제 강원도 원주, 당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이어서 네. 원주군, 군. 원주군의 호저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강원도는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있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춘천에서 과거에 제 어린 시절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노회에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강원도로 이제 시무지로 잡게 됐고요. 네. 그 호저교회는 이제 전형적인 농촌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니 어디든 가오리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임할 때는 미자립 교회였고 저희 식구는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 셋하고 6식구가 많이 예, 6식구가 생활하셨네요. 네. 첫 번째 시무지인 호저교회로 갔었습니다. 네. 그때 뭐 이렇게 농촌에 대한 남다른 마음도 있으셨었을 테고 또 그러셨었을 텐데 그때 현장에서 부딪힌 농촌은 어떠셨는지요? 예, 그때만 해도 아직 농촌이 네. 옛날 모습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계화가 아직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80년대 이제 중후반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직 주택 개량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이면은 군부를 다 떼고 새벽에 일어나서 네. 뭐 마을을 쳐다보면 굴뚝에서 다 연기가 나는 군불 떼는 시대, 그러니까 불을 떼는 집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내기도 기계 이양보다는 손모내기가 많았고요. 트랙터가 한두 대 있었지만 아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또 예전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생활 풍습이 네.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옛날의 농촌 생활의 모습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 그 점을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침마다 주민들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꼭 생일집 잔치, 아침에 식사에 초대해서 가서 먹고, 그다음에 회갑이 돌아오면 이 팀을 불러서 그 회갑 잔치를 해주는 이렇게 공연팀이 와가지고 네. 공연도 하고 옛날 방식으로 회갑 잔치연을 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도 정월 대보름 되면 깡통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얼굴을 지저분하게 막 칠하고 돌아다니면서 네. 밥 얻어다가 히덕거리면서 먹고 뭐 이런 그 농촌의 풍습이 남아 있었을 때죠. 네.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상황은 비교적 좀 우리 기독교 세대는 좀 약하고 마을마다 교회는 있지만 약했고 불교 신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었군요. 교회는 뭐 아주 부럭구로 지은 옛날에 교인들이 스스로 부럭구를 찍어서 지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사택은 그저 흙벽돌집, 토담집, 자그마한 토담집이었습니다. 네. 아주 지금 생각하면 참 그리운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그림 같은 농촌 생각이 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림 같은 일이겠지만 그 당시 삶에 있어서는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 일종의 좌천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촌에 대한 그 오랜 준비도 있었고 뜨거운 마음도 있으셨었을 텐데 그때 농촌 목회를 하게 된 어떤 첫 마음이랄까? 목사님 그런 33년의 목회를 끌어갔던 그 느낌은 어떠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 농가대학을 제가 목적의식을 갖고 갔었기 때문에 농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이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채무자로서의 어떤 의식이랄까요? 내가 좀 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짐이죠, 짐.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촌 목회 33년을 했지만 농촌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농촌에 와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잘 왔다. 좋다. 여기가 나의 현장이구나. 나한테 맞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냈죠.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또 생명농업운동, 그다음에 협동조합운동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협동조합운동이나 생명농업 같은 운동에 있어서 네. 그 특별히 그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우리 농촌교회가 되게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소위 이제 그러한 아주 단순한 신앙 패턴이 일반적이죠. 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또 보편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그건 세상의 일이고 교회는 그저 그냥 교회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네. 우리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89년도에
지금의 이름은 원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흔히 원주생협이죠. 네. 그 원주생협이 이제 그 당시에 호조생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확대되어서 원주생협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마을은, 제가 갔던 마을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잘 경험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골 좀 더 들어가면 신용협동조합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신용협동조합을 좀 더 확대해 볼까 생각해 봤지만, 신협은 이미 조금 시대가 이제 지났고, 이제 생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생활협동조합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명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도시 소비자와 유통하는 그런 생활협동조합, 네. 생명운동을 하는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수익을 내는 그런 생산 구조인 것만은 아니었었던 거군요. 예, 협동조합은 원래, 협동조합 자체가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죠. 네. 그러나 그 수익이 개인의 수익이 아니라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그 수익이 아니고 네. 조합 전체를 위한 혹은 마을을 위한 공적인 수익이죠.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더 이제 사업도 확장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도 하고 네. 이제 그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농촌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수익을 얻고 마을 전체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협동조합 자체가 말 그대로 협동하는 것이니까요. 네.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하고 하는 그 구호에도 있듯이 네. 모두를 위하는 그러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이제 이 협동조합 운동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또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교회가 협동조합, 과거에는요, 네. 70년대, 특히 70년대에는 농촌에 있는 농촌교회가 네. 신용협동조합을 만든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도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했었죠. 네. 근데 신협운동이 이제 점차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또 세월이 이제 시대 정신이 바뀌면서 네. 이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는데 신용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이 중심이고 이 생활협동조합은 유통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네, 유통을 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이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생산을 생명농법으로 잘 생산해서 또 그걸 소비자에게 잘 포장해서 상품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가게 한다는 게 그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저도 보통 이제 저는 도시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네. 생협 농산물들을 이제 가끔 구입해 먹기도 하고 경험이 있는데 그게 원하는 게 안 올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있죠. 네.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농산물은 기계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괜찮을 때도 있고, 기후 조건, 토질에 따라 다 또 달라서 어떤 때는 괜찮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불만일 경우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또 어떤 해에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착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일률적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생산도 생산이지만 소비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사는 이런 거구나. 한데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생산자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농사를 생명농업을 살린다는 그러한 취지로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죠. 만약에 교회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회가 만약에 역할을 한다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교회가 좀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이죠. 교회는 이제 도시에도 있으니까 네. 농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이제 서로 연결을 해서 직거래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겠다 해가지고 많이 했죠. 도시의 큰 교회하고 우리 생산 협동조합하고 했는데
근데 경험한 바로는 네. 도식교회와의 직거래는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해요. 그게 단점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호적교회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고등교회하고 한 2, 3년 동안 장기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길질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건이 오가고 돈이 오가는 행위거든요. 네. 목적은 공적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소화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대체로 교회는 은혜 공동체의 성격이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뭐 시험에 들거나 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목회자나 도시교회 목회자나 당회에서 이거 하지 맙시다. 벌써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참 좀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하고의 이 지속적인 직거래 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협동조합 얘기만 했지만 사실 목사님께서 지역을 또는 농촌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은 아니지만 아시아 생명농업 포럼도 활동하시면서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또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이 생명농업이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앞으로 참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선교적 이슈 속에 그 아이템 목록 속에 생명농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후 변화, 그다음에 기후 이제 위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일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는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구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이러한 경제 세계화가 계속된다면 이게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제 염려가 있죠. 기업은 이익 창출이 최고의 목표지만 이 미래에 대한 인류에 대한 책임 의식은 기업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제일 중요한 게 식량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먹을거리가 있어야 살죠. 예, 이게 먹을거리 문제를 그것도 이제 화학농법이 아닌 생명농법으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앞으로 인류가 생산해서 먹어야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네. 이래서 이제 생명농업을 세계적인 그러한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95년도에 2005년도에 사실 처음으로 세계 포럼을 우리 한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있는 원주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 6, 70명 정도 와서 강원도 원주에서 세계 포럼을 1차로 했죠. 그다음에 아시아 포럼, 아시아 기독교 생명농업 포럼을 2006년도에 충청남도 홍성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포럼은 사정상 좀 이어지질 못했고 아시아 기독교 생명농업 포럼은 지금까지 3년마다 한 번씩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5차 포럼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필리핀에서 6차 포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 한국 기독교 생명농업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세계 포럼을 하고 나서 2005년도 말에 이제 한국 준비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조직 전환을 했죠. 한국 기독교 생명농업 포럼으로 상시 활동 조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 한국 기독교 생명농업 포럼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아시아 기독교 생명농업 포럼을 하게 됐고 또 아시아 기독교 생명농업 포럼도 지금 조직을 갖추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생명들을 온전하게 살리고 같이 협동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목사님이 귀한 사역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이고. 네. 그 또 농촌과 목회 그 편집하셔서 이때까지 92회까지 내셨다는데 참 오랜 시간이었네요. 네. 뭐 개간지니까 92호면은 23년이죠. 1년에 네. 4번 나오니까 99년도 3월 달에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뜻에 네. 동감하고 그 참 좋다 그래서 주변에서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한 책을 그렇게 꾸준하게 내용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적 자원이니까 네. 뭐 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또 전혀 다른 힘으로 이것을 이끌어 오신 듯하네요. 아니 돈도 있어야 됩니다. 잡지를 발행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네. 그 재원을 도시교회에서 많이 이제 부담을 이렇게 후원으로 해주시고 또 뜻 있는 독지가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농촌과 목회를 꾸준히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고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한 두 가지였어요. 농촌과 목회 과연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그 우리 교회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고민해야 되는 뭐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매번 다루시면서 그러니까 농촌에 있지만 시대적 흐름 속에서 늘 고민하고 그런 글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떤 그 특별히 농촌과 목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으셨는지요? 예, 농촌과 목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현장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요. 또 조금 더 넓게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떠한 나아가야 할 어떠한 그 방향이나 아니면 다뤄야 할 주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괄해서 네.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왔다고 볼 수 있죠. 편집을 해왔는데 네. 참 처음 이 농촌과 목회를 발행할 때는 네. 이거 뭐 한 2, 3년 하다가 이제 미천도 없고 이제 뭐 재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거 뭐 일단 의욕은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머지않아 이거 뭐 이래저래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일단 좀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와서 농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 당시 좀 있었거든요. 네. 80년대 중후반에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우리 예장 통합 측 3개 교단에서 네. 농촌 목회자 모임을 다 조직했어요. 네. 소위 농목이라고 하는 농촌 목회자들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목적의식을 갖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활동한 분들의 활동 내용이 이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다 뭐 그냥 뿔뿔이 그냥 누가 언제 여기서 뭐 했다 요 간단하게 요 기사만 남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그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기록과 평가의 문화가 우리가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록도 하고 그걸 평가해내야 그거를 토대로 미래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작업에 그때 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담은 못했죠. 네. 근데 하여튼 이때까지 그냥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농촌과 목회가 그냥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시대적인 고민과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 이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모여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5명의 목회자가 지난 여름에 모여서 얘기했던 게 사실 농촌과 목회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그 이런 변화되는 사회적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농촌과 목회처럼 사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농촌과 목회처럼
시대적인 고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직 농촌과 목회 참 귀한 일들. 앞으로 또 농촌과 목회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2년만 더 하고 그럼 100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호까지는 좀 만들고 그 다음은 이제 후진들이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확실한 어떤 준비가 아직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네. 앞으로 2년 5간에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유, 정정하신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예. 오늘 한경호 목사님 모시고 사실 목사님이 활동하시고 또 아직도 계속 진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일들은 있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동안 하셨던 내용들 또 우리가 또 시청자들과 또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 나눠야 될 좋은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대안적으로 한번 모색해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마디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 농업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 농업, 농촌, 농민 이렇게 농하면은 세 영역을 일컫는데 그걸 총칭해서 이제 농이라고 표현하자면 네. 농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농의 세계, 농을 좀 차별 대우하고 좀 이렇게 천시한다고 할까요? 농민들도 당신 뭐해? 그러면은 아유 요새 놀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놀지요 뭐. 그러니까 이게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공업 위주의 산업 정책을 썼기 때문에 농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농을 좀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없으면 죽습니까? 그건 불편하지만 사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만큼 식량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폄하하고 무시했다? 그건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죠. 네. 왜냐하면 농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도 농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신 후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경작이 뭡니까? 땅을 가는 거죠. 지키게 했다. 그 동산의 생명체들을 돌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역할을 기본 존재에 대한 규정이죠. 조금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땅을 갈면서 사는 존재, 그리고 생명을 돌보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 대목을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냥 지나쳤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근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야말로 땅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고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돌보면서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실감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농을 제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무리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은 농신학 모임 생명농업에 대한 신학적 작업까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는요 더 풍요로운 내용과 조금 더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네, 우리 또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